당분간은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릴 것 같아요. 9월 3일로부터 로우 웨이지 포지션의 LMI를 아예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절대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관광 비자란 말 쓰지 않기. 네. 네. 약속. 네. 예. 안녕하세요. 캐라쇼의 푸틴입니다. 캐라쇼에서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를 모시고 여러분의 이민병을 치료해드리는 이민병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이 바쁘시다 보니 좀 더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오늘은 리모트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병 클리닉 원장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하키하는 이민 컨설턴트 We Believe Immigration 대표 K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콜라브 이미그레이션 대표 이민 컨설턴트 샨탈 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두 분 지난번 첫 번째 촬영이고 오늘이 두 번째 촬영인데 지난번 첫 번째 촬영은 어떠셨어요? 케이님. 이게 준비한 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결국에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앞으로 이런 좀 자주 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 목적이 좋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저희가 초반이잖아요. 두 분도 초반이고 저도 초반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야, 샨탈님은 어떠셨어요? 조금 긴장됐고 아무래도 네. 초보 유튜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조금 점차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 잘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이민병 클리닉 말고 제가 따로 제작해서 올린 동영상이 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한국 연예인 한 분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를 소개를 이제 연방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네. 분이 댓글로 AI 아나운서냐? 표정이 너무 굳었다라고 댓글 봤어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배경도 좀 바꾸고 뭐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번에 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자,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 대한 두 번째 주제인 비지터 레코드에 관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 이민 동향 또는 뉴스 이렇게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8월 6일 날 한 보름 전인데요. 우리에게 LMI로 알려진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라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로 잘 알려진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어떤 기준이죠? 일단 이 기준에 대한 목적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목적은 이 LMI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사용과 사기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PR 서포트 LMI로 알려진 LMI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우 웨이지일 경우 20% 캡을 적용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사실 가장 큰 건데 캡이란 게 뭐냐면 그 사업장의 전체 직원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LMI를 통해서 너가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를 20%로 제한을 하겠다. 예를 들면 10명이 있으면 20%인 2명만 너는 LMI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겠다라고 캡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예전에는 PR용 LMI에는 캡이 없었다. 캡이 없었죠. 로우 웨이지이더라도 PR용 LMI에서는 캡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캡이 없었다는 것은 직원들 몇 명이 PR용 LMI 신청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는데 상관이 없었죠. 이제는 20% 제한을 두겠다. 예,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 자세한 디테일은 안 나왔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두 어떤 번째는 이제 LMI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인스펙션 이런 걸 또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LMI를 신청할 때 정부 비용을 내요. 첨부를 내는데 이 첨부이 뭐냐면 예전에 10년 전에 275불이었다가 1000불로 올랐거든요. 네. 이 비용에 대한 걸 올리겠다. 그냥 비용을 올리면 이거를 좀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비용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용주에 대한 자격 조건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까지 완벽한 정확한 발표는 아니지만 추후에 이렇게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뭐 이주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LMI를 가장 많이 또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프로세싱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네.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뭐 광고한다라고 접수하고 나서 4개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이랬는데 요즘은 접수하고 나서 6개월이 넘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맞아요. 길게는 7개월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마 이 정책 변환의 시기라서 조금 이제 한숨 고르고 있는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그런 것처럼 좀 보이긴 합니다. 네. 네. 뭐, 예, 그 말씀도 저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정책을 운영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서비스 캐나다, LMI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캐나다 입장에서는 네.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캐나다 내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LMI 프로세싱을 일부러 늦추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LMIA를 많이 승인을 빨리빨리 승인을 해주면 워크 퍼밋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거고 많아지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통계적으로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부의 맞습니다. 정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캐나다 정부가 정책을 LMI에 관련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타이밍에 있기 네. 때문에 이기도 하겠고 또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업률 자체가 지금 높다 보니까 네. LMI 프로세싱 타임을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도 해볼 수 있지 실제로 않을까. 예전에는 그 실업률이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그 실업률이 6% 이상이라고 되면 그 직군에서 LMI가 아예 안 됐어요. 네, 예, 그런 적도 맞아요. 있었어요. 네네. 네. 어제 맞습니다. 사실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 네, 몬트리올 지역에만 지금 9월 3일로부터 당장 뭐 진짜 뭐 다음 주 얼마 안 남았죠. 9월 3일로부터 로우웨이지 포지션의 LMI를 아예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퀘벡주 총리 같은 경우가 좀 강력하게 이민자 숫자를 줄여달라라고 계속 연방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도 어제 그 말씀하신 그 뉴스는 퀘벡주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맞아요. 외국인 네, 그럴 수 노동자를 덜 있겠네요. 받아들이고 자국 맞습니다. 노동자 이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큰 뉴스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 너무 뉴스 빨리 진행되지 않나요? 9월 3일이면 진짜 당장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어제 뉴스 발표하고 9월 3일부터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항상 이민국이랑 또 서비스 캐나다가 이렇죠. 업데이트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뭐 네. 저희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캐나다 사회의 정부 관료들의 관료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또 캐나다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들 사이에 계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퀘벡주가 연방 정부와 좀 많이 부딪히고 독립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네. 이번에도 이민과 관련해서 또는 LMI 관련해서 그러니까 템포럴 포린 워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퀘벡주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네, 이거 만약에 케이킴님 이거 네. 업데이트가 있으면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아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뭐 좀 정확한 발표가 있을 것 나올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여러 번 네.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이 뉴스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혹시 샨탈님 다른 뉴스도 있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발표된 알버타 이민 소식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9월 30일로부터 Expression of Interest라고 EOI 프로그램이 주정부 시스템에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EOI가 네. 뭐냐? 기존에는 이제 알버타가 심사제로 됐습니다.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이제 심사를 받아서 이민을 할 수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었는데 EOI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점수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프로파일에 뭐 학력, 나이 점수, 나이 점수는 꼭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정부에는 BC주랑 좀 따라간다 그러면 학력, 일경력, 뭐 잡오퍼, 그다음에 그 알버타 주에 거주를 할 의향이 있는 그런 인텐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점수 방향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사실 어떤 부분에
점수를 받게 되는지 자세한 그 스코링 시스템은 조금 더 업데이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BC주 주정부 프로그램이 하나의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포인 시스템으로 안착을 했고 지금은 그걸 또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이제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주도 BC주를 모델로 이렇게 많이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 BC주는 이렇게 점수제로 한 게 꽤 꽤 오래되었죠. 오래됐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알버타나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점수제라기보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을 하면 지원할 수 영주권을 있는. 네. 신청할 네. 자격을 주는. 네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BC주에서 좀 어려워서 알버타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BC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버타주로 네. 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알버타에서도 점수제로 다시 경쟁을 시키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알버타에 조금 필요로 하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타겟 스코어, 그러니까 타겟의 드로우를 뽑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BC주랑 조금 비슷하게 되어지는데 뭐 헬스케어나 IT, 그 테크 쪽이죠. 그리고 뭐 예. 컨스트럭션 쪽, 뭐 EC 이런 특정 지역군에 초대장을 많이 발부를 할 것 같고 자격 조건이 다 충족이 돼도 이미 본인 점수가 높아야지만 초대장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경쟁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에서 영주권 받기가 주정부 영주 이민이 어려워서 알버타주로 가신 분들은 이 청천벽력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두 가지 뉴스 자체가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릴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너무 많죠. 지금 네. 이민국에서도 그렇고 네. 네. 서비스 캐나다도 그렇고. 이럴수록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좀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알버타의 그 EOI요? 네, EOI. Expression of Interest. 네. 그거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샨탈님 좀 다시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는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네, 최근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 ETA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ETA가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이제 투어리스트, 비지터, 뭐 또는 관광객 뭐 이렇게 네. 부르기로 하죠. 네. 지난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캐나다 관광신분의 연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나다에 관광자 신분으로 입국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ET를 승인받고 이제 캐나다에 입국을 하게 되면 뭐 관광이나 뭐 단기 체류가 목적이겠죠. 그러면 일단 입국하고 나서 별다른 공항에서 스탬프를 받거나 그런 게 없으면 자동적으로 6개월을 머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행하는 건 자유인데 네. 일하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안 그런 되죠. 건 안 되고 네. 공부는 안 되죠. 공부는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미만일 어학과정, 경우에 나 영어가 좀 모자란데 ESL 네. 과정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들어야지. 가능합니다. 어학과정,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어학과정 같은 경우는 들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네, 본인이 들어온 날짜에서 플러스 6개월을 더하고 마지막 날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하루 전날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1월 15일 날 캐나다에 입국을 했으면 2, 3, 4, 5, 6, 7, 그러니까 7월 달 1월 15일에서 7월 14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까지가 제가 체류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2월 달은 28일까지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관없이 6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왔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6개월 우리가 되는 게 왜 그렇게 계산을 하냐면 예전에는 공항에서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줬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들어온 날짜 스탬프 딱 찍어 있고 그 오피서들이 날짜를 써줬어요. 네. 그 사람들이 날짜를 써준 기준이 플러스 6개월 마이너스 1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180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플러스 6개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항상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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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미국이랑 비교를 하다 그러면 미국은 90일이잖아요. 보통 무비자가. 그래서 네. 캐나다도 6개월이라 그래서 180일 이렇게 날짜로 계산하시는 아,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90일이고 캐나다는 6개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특히 2월 달이 끼어 있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180이라고 짧아서. 생각했을 땐 더 그렇죠. 넘어가 네. 버릴 그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캐나다 6개월 뭐 이렇게 6개월 체류하려고 지내다가 네. 더 체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연장 신청하면 되죠. 온라인으로 네. 연장 신청 가능하고요. 뭐 30일 전에 해도 되고 6개월 뭐 하루 전에 해도 되고 그렇게 연장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하는 건 비교적 간단합니까? 네, 그쵸. 간단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온라인 신청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시고 또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서류들은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잔고가 충분히 있는지, 잔액 잔고가 이제 뭐 관광신분으로서 지낼 수 있는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프루프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돌아가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리턴 항공 티켓이 또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국적마다 다른데 한국 분들은 6개월 이상 캐나다에 머물게 되면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예약하시고 뭐 엑스레이 하고 블러드 테스트 하고 이런 건강 검진 했다라는 프루프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광 비자 연장, 그 비지터 스테러스를 연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은행 잔고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 달에 1,000불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6개월 더 있고 싶다. 그러면 너가 은행 잔고에 6,000불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4,000불만 넣었다. 그러면 딱 4개월만 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1,000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불이 네. 있어야지만 한 달을 살 수 있다. 합니다. 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니야, 너 일할 거야. 그쵸. 그렇죠.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잔고 증명이 사실 중요할 것 같고. 그 한 달에 1,000불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최소 미니멈이고 사실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한 달에 그렇습니다. 1,000불로서는 어떻게 삽니까? 생활이 거의 네.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잔고 증명을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불은 정말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금액이에요. 최소한이고 최소한 10,000불 이상은 있어야 6개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하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6개월 연장하려면 보세요. 잔고 증명도 해야죠. 또 아까 건강보험 뭐죠? 메디컬 건강 테스트? 검진? 네. 메디컬 신뢰 이그잼도 검사? 해야죠. 그럼 그것도 한 1인당 한 3,400불 들잖아요. 200, 그렇죠. 300불 정도.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아끼려고 캐나다하고 미국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근데 네. 그러면 내가 당연히 또 그날로부터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이게 암암리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맞아요. 일종의 공공연하게. 팁 같은 걸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친구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제가 여기 캐나다 온 게 2002년에 왔거든요. 2002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재밌죠. 네. 아직까지 이런 20년 얘기를 넘게. 하는 거예요. 네. 20년 넘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만료되기 하루 전날 시애틀을 갔어요. 시애틀 갔다가 그날 들어왔어요. 근데 오피서가 너 내일이 6개월이네? 내일 떠날 거야? 도장을 찍어버려요. 넌 맞아요. 내일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관광비자 연장해야죠. 네. 괜히 갔다 그럼 또 왔다, 미국에. 신청비 100불 내야 되고 네. 괜히 갔다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의 6개월을 체류를 했는데 꼭 한 달만 더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이나 뭐 1년이나 이렇게 아니고 네. 딱 한 달 정도만 더 있기 위해서 네. 잔고 증명도 해야 되고 메디컬 리그잼도 받고 막 이러느니 네. 잠깐만 체류하려면 미국 갔다 오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뭐 이상하게 틀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의 핵심은 단순히 6개월만 여기서 체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후에 영주권이라든가 뭐 이런 취업 비자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네. 계속 체류를 신분을 연장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민국의 안내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죠. 해석을 네.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관광 신분을 연장을 한다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뭐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한 3, 4개월 정도는 네, 결과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 4개월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한 달만 더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이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연장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연장했다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나중에 네. 캐나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 안 하고 캐나다 나간 거랑 연장을 해도 결과를 못 받고 나간 거랑은 엄연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샨탈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그 날짜를 혼동했거나 네. 아니면 연장해야 하는 시점을 놓쳐버렸어요. 며칠 네네. 한 1, 2주일 지났어요. 근데 네. 나 캐나다 떠날 거야. 네. 떠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떠났어요. 근데 네. 이것이 오버스테이가 돼서 네. 다음에 캐나다에 올 때 또는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갈 때 이 캐나다에서 오버스테이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될 네.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오버스테이를 해서 자기가 실수로 오버스테이했다. 그래도 저희는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걸 해놓고 다시 떠나라는 거예요. 추후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려면. 캐나다에서 불법 저지르지 말고 이제 네네. 돌아가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연장 신청을 미국 시애틀 한번 갔다 와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좀 멀리 갔다 와라. 한 일주일 이상. 뭐, 멕시코를 갔다 오거나, 뭐, 베가스에 한 4박 5일, 캔쿤에 한 6박 7일. 그렇게 해서 다시 공항으로 들어올 경우는 그냥 다시 ETA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뭐 스탬프를 찍어주거나 그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6개월의 체류가 또 자동으로 연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더를 네. 통해서 재입국하는 것보다는 항공으로 재입국하는 거를 그래도 추천을 드리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셔야 한다면 그나마.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드 오피서, 그러니까 공항에 있는 보드 오피서건 아니면 일반 보더에 있는 보드 오피서건, 이 사람이 미국을 갔다 오는 것이 네. 미국을 여행을 하고 갔다가 다시 그냥 캐나다 돌아오는 거냐, 아니면 캐나다에서의 비지터 신분을 연장할 목적으로 미국 찍고 오는 거냐. 만약에 후자에 된다라고 만약에 보드 오피서가 의심을 하게 판단을 되면 한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날짜를 주겠죠. 네. 너 언제 출국할 거야? 라고. 제가 볼 땐 다시 그게 핵심일 6개월이 것 아니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비지터 신분을 연장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한국 돌아가는 날짜에 리턴 티켓이 항상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사실 공항으로 입국을 하던 뭐 보더를 네. 통해서 오던 내가 이 날짜에 가겠다라고 본인이 비자 오피서가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서류 보여주면 그게 가장 안전하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그 비지터 연장을 신청을 했어요. 관광비자 네. 연장을 신청했는데 거절이 됐다. 뭐 그 거절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거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거절이 되면 당장 떠나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게 거절됐어. 너 당장 떠나가 아니라 90일에 시간을 줘요. 이 90일은 이렇게 딱 90일 세워야 돼요. 이 90일 안에 네 신분을 다시 재복권을 해라. 리스토레이션을 해라. 그러면 머물 수 있다. 이것도 온라인으로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뭐 은행 잔고 필요하고 신청비가 필요한데, 아까 관광비자 연장할 때는 신청비를 얘기하는데 100불이에요. 100불을 주고 연장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재복권을 하는 거니까 비용이 약간 달라요. 229불인가? 네, 229불을 내고 재복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올랐죠, 가격이. 200불에서. 200불에서 그러니까 29불 올랐습니다. 연방정부도 계속 수수료 올리고 아까 LMI 뭐 수수료도 올릴 비용도. 거라고 하고 네. 우주 공통으로 다 오르는데 내 임금은 안 오르는 게 우주 공통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월급쟁이들은 네, 뭐 다 오르는데 내 임금만 오르지 않는. 지금 연방정부 수수료도 지금 또 오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조금씩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들만의 또 사유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분들만의 고충이 또 있는 거죠. 네. 네. 뭐, 다 오르면은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줄어드니까, 네, 오히려 소비를 또 줄이고 되고, 그럼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워지실 것 같고. 자, 그럼 이번에는, 연장 채정을 했는데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네. 되면, 뭐, 어떤 서류를 받게 되고, 또 어떻게 뭐, 생활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처음 입국할 때 ETA라고 이제 저희가 입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6개월 이상 이제 머물고 싶으면 비지터 레코드라고 관광 신분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비지터 레코드라고 하는 이렇게 펄밋 종이로 된 네, 서류가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비지터 레코드라고 하고요. 많은 한국 분들이 조금 의례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비지터 비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캐나다에서의 비자랑 비지터 레코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Temporary Resident Visa라고 TRB라고 하는 그 스티커 같이 생긴 비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국을 허가를 할 때, 그러니까 공항에서 체크를 하는 TRB라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 분들은 TRB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면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이 신청을 하는 TRB라는 비자고요. 비지터 레코드는 체류를 허가를 해주는 서류인 거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비지터 레코드랑 비지터 비자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예가 최근에 저희 이제 ETA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멕시코였는데 네. 이게 하루아침에 지난 2월 29일 2024년 하루아침에 ETA를 없애버리고 TRV를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사이 나쁘지 않은데 왜? 나쁘지 않은데 뭐 이유는 뭐 있다고 해요. 이유는 그 멕시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잘 방역 삐지직 신청을 해서 하고, 네. 그래서 이걸 좀 규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음. TRB라는 그 이제 비자 제도를 새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시행 그 다음 날부터. 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난리가 났는데 1.4 밀리언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한 거예요. 멕시코에서요. 네. 네. ETA만 갖고 와야 되는데 네, 못 오게 하니까 TRB가 없으니까 그렇게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 ET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캔슬. 네. 그다음에 현재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나 워크퍼밋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근데 실수로 다 캔슬. 실수로요. 네, 실수로 캔슬.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캔슬해서 다시 리인스테이트 살려주긴 해줄게. 했군요. 근데 4주가 걸려요. 확인하기까지. 진짜 엉망이 됐죠, 진짜. 네, 엉망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TRB가 있었어요. 비자 Require Country가 썼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ETA로 변경했다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또 돌아간 거죠. 아무래도. 다시 돌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사회 뭐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이민과 관련하는 거 이민 법률이잖아요. 이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한 혼동, 그러니까 용어를 한국식으로 막 바꿔서 누가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된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게 관광 비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관광 비자는 TRB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분들은 관광 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이분은 TRB를 받고 들어온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비자 면제 국가잖아요. 그죠? 관광 비자 면제 국가. 그래서 ETA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도 관광 이제 흔히 말하는 관광 비자 그게 아니고 관광 스테레스를 연장했을 때는 비지터 레코드라는 걸 받는다. 네. 근데 그것은 비지터 정확한 레코드는 워크 퍼밋도 아니고 그냥 너 계속 체류할 수 있어라는 그 승인일 뿐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아마도 우리가 이민병 클리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잘못된 용어 때문에 혼동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이민병 클리닉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관광 비자라는 말 쓰지 않기. 맞습니다. 유식하게 좀 유식하게 비지터 나는 레코드. 비지터 레코드가 있어. 좀 말이 길죠. 그래도 디지털 레코드. 그러니까 관광 비자라고 이해하는 거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장을 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좀 더 이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변에서 누가 나 이번에 관광비자 연장했어라고 하면 빗방망이를 한 대 때리면서 너는 비지터 레코드야. 관광비자 네. 아니야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 그렇죠. 설명에 다른 이의를 달면 음. 이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비지터 비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캐나다에 입국을 했을 때 이민 그 CBS의 오피서랑 얘기할 때도 본인 실수로 비지터 비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CBS에는 당연히 비지터 혼동을 비자, 하겠죠. 한국은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관광비자란 말 쓰지 않기. 네. 네. 약속. 네. 예. 네. 그 다음에는, 자, 그 TRB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TRB는 이 정도면.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비지터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다. Yes or no? No. No. 네. 자, no입니다. 비지터 연장을 한 번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두 분은 노다. 네. 그럼 몇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저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최대 4번 정도까지. 4번이요. 그러면 2년이네요. 그렇죠. 관광신분으로 2년을 지낸 고객들, 2년 이상 지내게 된 거죠. 4번을 연장했으니까. 네. 근데 6개월 말고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1년까지도 기간. 받은 적도 있어요. 한 번에 1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을. 저도 이제 예전에 학생 비자, 스타디 퍼밋은 7년까지 연장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 고객도 아까 샨털님과 똑같이 4번까지 해봤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엄마가 와 있고 아들이 PR이에요. 근데 엄마가 계속 이제 체류를 연장하는 거예요. 6개월 이렇게 4번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때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 그 본국으로 돌아가신 패스웨이가 아니죠. 네, 네, 컴백. 아닙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네. 네. 사실 본인이 연장하는 목적이 뚜렷하면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하고 장부 그쵸. 증명하고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히 또 지레 겁먹어서 한 번 하고 또 못하고 괜히 또 연장 시기 놓쳐가지고 또 신분 잃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 이 첫 번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익스라는 분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워킹 홀리데이로 제 자녀는 ETA로 캐나다 입국했을 때 아이가 나이가 만 5살이 되어서 학교에 다니려고 한다면 가능할지, 무상 교육 등은 가능한지 등도 콘텐츠로 다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이제 부모의 펄밋에 따라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5세죠, 캐나다에서. 5세 이상이 되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요. 대신에 무상교육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이민국이랑은 상관이 없이 본인 사는 지역의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엄마가 혹시 지금 풀타임으로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직군에서 일을 하는지. 그래서 뭐 고용 레터나 아니면 뭐 월급을 받았으면 페이슬립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학교에서는 1년 이상의 너가 일을 하고 펄밋이 있어야 된다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1년 이상의 펄밋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걸 증명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오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교육청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5홀로 온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2년 워크 퍼밋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5살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1년 아닐 수도 있고 1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교육청마다 다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교육청, 거주하는 교육청,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교육청의 요구사항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청은 1년 이상 남은 워크 퍼밋을 요구하고 플러스 현재 너 일하고 있느냐, 주 20시간 이상을 네.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 요구하는 교육청이 있다. 네. 특히 대도시일수록, 대도시의 교육청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 네. 질문 남겨주신 분 혹시라도
그 교육청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찾아서 된다 안 된다 확인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ETA에 이어서 비지터 신분의 연장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회 주제를 미리 좀 예고를 해주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실 수 있도록 한번 예고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월퍼밋인데 월퍼밋 중에 오픈 월퍼밋,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오픈 월퍼밋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이렇게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체류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네. 일할 수 있느냐, 본격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희 유익한 정보로 이민병 클리닉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Good day and good luck.